저는 현재 유치원에서 7세 부담임으로 재직하고 있고 전공심화 과정도 함께 하고 있는 45회 졸업생 유연점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생각했던 교직은 아이들한테 진짜 무한정 사랑만 주고 또 아이들이 저한테 사랑을 또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생활을 꿈꿨었는데 저희 아무래도 유아교육의 최종 목표가 아이들의 탈중심화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태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단호하게 말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가장 달랐던 것 중에 생각나는 거는 이제 대학 시절에는 아이들의 놀이를 바로바로 관찰해서 그에 맞는 지원을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장에 가니까 그런 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제 놀이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은데 그에 대한 지원은 일단 기관의 실정도 살펴봐야 되고 기관에서 행하는 교육 과정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차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초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점은 제가 생각했던 학교 생활에서 느꼈던 거랑 교직에서 느꼈던 거랑 좀 다르다. 저는 사실 꾸준히 운동을 했었어요. 좀 고강도 운동을 즐겨서 했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날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하고 나면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 나한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좀 변하는 그런 역할을 저는 운동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운동이 사실 어려우니까 하기 어려우니까 운동 말고 자기가 이제 좀 도피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들려고 정말 하고 싶고 단 10분이라도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학교를 졸업해보니까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레 겁먹는 상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좀 잘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 뭐 첫 모의 수업을 마주했을 때나 첫 발표 뭐 이런 걸 마주했을 때 너무 겁이 나더라도 그냥 해보자. 다 배우는 입장인데 뭐 어려운 거 있어? 그냥 해봐야 끝나니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이겨갔던 것 같아요. 저는 심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유아교육과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학적인 심리 상태나 이런 거는 이제 전문적으로는 사실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아이들의 지금의 기분 그리고 현 발달의 상황 그 정도는 저희가 그 정도도 저희 배우기 때문에 전문가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관찰이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관찰을 가장 잘 활용하시면 아이들의 심리나 지금 현 상황을 파악하기 되게 좋은 도구가 되는데, 아이들이 뭔가 특정 행동, 뭔가 문제 행동이든지 부적응 행동이든지 어떤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는 무조건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서 저 친구가 언제 어떨 때 저런 행동을 몇 번 반복하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교사가 관찰을 한 뒤에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기관도 있지만 가정도 있기 때문에 가정과 연계를 해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가정은 어떤 환경인지 그런 것까지 이제 정보를 해서 이 아이가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 아니면 이런 기분이구나, 아니면 이런 기질이구나, 이런 거를 파악해서 그런 아이들에 맞게 지도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가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7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연령의 유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심리 상태를 선생님 저 지금 불편해요, 속상해요, 뭐 행복해요 이런 말들을 선생님에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차분히 질문을 해보아도 좋을 것 같고, 또 발달 상황 같은 부분이 궁금할 때는 저는 언제든 전공 서적 정말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전공서적 저도 지금도 정말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전공서적이나 뭐 논문, 관련 논문 같은 거 이제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거는 판단력 같아요. 근데 그 판단력이 이제 좀 옳은 판단력이어야겠죠. 그리고 좀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이 판단력 안에는. 그래서 교실에 있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판단을 교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적인 판단력이 정말 좋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도 인내심. 이거는 저는 교과서에서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가보니까 정말 느껴졌고, 아이들이 진짜 저마다 발달 속도나 하물며 밥 먹는 속도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느린 아이라고 선생님이 재촉을 하거나 그렇다면 그 아이는 그 활동에 대해서 이제 늘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회피를 하는 그런 부정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기 이제 다른 아이들의 속도를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면접을 볼 때 옷차림, 일단 첫 번째 첫인상은 옷차림이나 뭐 이런 머리 매무새 이런 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옷차림 같은 경우는 뭐 면접 복장, 저희가 잘 아는 셔츠에 뭐 자켓 이런 면접 복장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업종은 조금 인상이 부드러워야 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기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이미지를 가지면 좋기 때문에 그런 면접 복장이 오히려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단정하면서 좀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는, 좀 자기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색을 찾아도 좋거든. 꼭 저희 유치원 면접 같은 경우는 검은색 옷도 이렇게 입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난 밝은 노란색이 잘 어울리면 노란색 입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울리는 단정하면서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자기의 가치관이나 교육관 그런 거를 담은 짧은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과를 다니면서 나의 교육관에 영향을 준 과목이나 과제가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저는 이런 거에 강점이 있는 교사다. 난 이런 지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강하게 어필하시면 이 선생님이 오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은 정말 잘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인상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만약에 다수의 피면접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면접자에게 한 질문에 나는 저 질문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답변하는 것보다 혹시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좀 정중한 그런 면접의 에티켓 같은 것도 보여주시면 정말 좋은 플러스 점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사소한 건데, 이거는 저희 기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제 대부분 면접을 보는 시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외투를 입고 가시는데, 그 외투 뭐 너무 추운 날에는 패딩을 어쩔 수 없이 입어야 하지만 대체적으로 코트나 그런 거를 입어주시면 좋고, 들어가셔서 일단 코트 입고 앉기보다는 코트 잘 벗어서 옆에 가지런히 두고 면접에 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냥 모든 내용을 이야기할 때 내가 말을 절더라도 그냥 저 사람만큼은 내가 꼬신다, 이런 마인드로 눈을 딱 쳐다보면서 말씀하시면 면접 때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초임이기도 하고 담임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놀이를 발견해서 그 놀이를 확장까지 이끌어내는 활동 준비를 사실 많이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제공해주신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그 아이들 각각의 놀이 특성도 제가 조금 파악해서 선생님께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 놀잇감에 대한 흥미가 조금 더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도록 저는 아이들이 하는 놀이에서 이런 방법도 있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좀 함께 놀이하면서 아이들이 이 놀잇감에 관심이 없다가도 선생님이 놀면 와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놀잇감에 흥미를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저는 부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취업을 하시면 부담임 선생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더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을 이제 담임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아이들을 놀이하면서 특성도 파악하고 그런 부분을 담임교사와 항상 필히 나누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습이나 현장에 나가기 전에는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1학년부터 3학년 이제 3년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과제 상황이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유아교육과 특성상 이제 수업 계획을 작성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과제 형식이 되게 많은데, 이런 과정에서 수업뿐만 아니라 발표, 이렇게 앞에 나가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이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보시기를 저는 진짜 권장드려요. 대부분 이제 혼자서 하는 과제도 있겠지만 저희는 대부분 팀플 과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교사를 하는 그런 역할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때를 놓치지 마시고 내가 교사 역할 한번 해볼게, 그런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은 처음에 실습을 가서도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수업이실 텐데 그 수업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져요. 사실 그리고 지금 실습을 안 나가신 분들은 좀 모르실 텐데, 실습을 나가면 오히려 모의 수업보다 실습에 나가서 아이들과 하는 수업이 훨씬 편하고 훨씬 진행이 매끄러우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인들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뒤에 교수님이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면 실습에 나가서든 현장에 나가서든 언제든 아이들 앞에서 수업을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거부감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모의 수업 같은 거를 좀 경험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모의 수업을 해보면 내 모습을 동기들이 이제 피드백해주고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정확히 해주실 텐데 내가 모르는 습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학교 다닐 때 고치고 가야 되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 거 고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최대한 그런 피드백을 수용해서 나의 강점은 이거구나, 내가 좀 불필요한 습관은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저희 지금 되게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저희는 되게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제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교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근 첫날 꿀팁은 일단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웃으면서, 기관이 저기 보이는, 저는 그 전부터 웃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이제 기관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미 좋은 인상을 저는 남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인사 한번 아침에 반갑게 나누면 그보다 기분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남기시기 위해서는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 나누기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출근 첫날에는 이 기관에 되게 낯설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기관 내부의 구조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또 아이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런 게 모두 낯설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이제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 가만히 언젠가 시켜주시겠지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는 이제 원장님이나 이제 선임 교사분들께 제가
제가 어떤 업무를 하면 될지, 어느 반에 있으면 될지, 제가 그 반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지 그런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오히려 질문을 하고 올바른 업무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질문하지 않고 그냥 저거 해도 되죠?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거기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또한 초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질문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해주시면 기관의 모든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질문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처음이라 이제 서툰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물어보시고 좀 빨리 하려고 하지 않고 차분하게 업무 처리해 주셔도 좋은 인상을 남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것부터 덜컥 시키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차분히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계 같은 거 수시로 확인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이때쯤 점심을 먹네, 이때쯤 뭐 바깥놀이를 하네, 이때쯤 특성화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시간마다 체크를 하셔서 쫙 이렇게 싹 적어 놓으시면 아이들 하루 일과에서 내가 무엇을 좀 도와줘야 될지, 간식 그릇이나 뭐 식판 이런 거 옮기는 시간 같은 것도 빨리빨리 캐치하실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계 같은 거 필참하셔서 아이들 하루 일과 빨리 내 몸에 습득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유이 질문에서는 이게 좀 교사분들마다 많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좀 높은 연령, 가장 높은 연령이기 때문에 손유이를 사실 많이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들의 주의 집중을 위해서 손유이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주의 집중을 할 때는 박수 한 번 하면 아이들이 딱 쉿, 이런 약속을 정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빠르게 교사에게 주의 집중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바른 자세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비다리 손무릎 하면 아이들이 허리 쭉 하면서 교사를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유이 같은 거는 이게 손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침 등원이나 하원할 때 인사 나누기 할 때 하는 그런 손유이를 많이 활용하고, 손유이는 이제 좀 견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것보다는 선생님들마다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봤을 때는 어린 연령에서는 좀 더 많이 사용하고 높은 연령에서는 조금 사용하는 빈도수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